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원래 영상을 좀 이제 따로 빼서 할까 했는데, 이제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앞에 부분 좀 건너뛰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황에서 이제 누가 북장하냐, G20석 꼴찌.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심하기는 하죠. 전쟁난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지수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20%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짐 싼다는 개미들, 미국 고용 식었지만 침체는 아니다. 월가는 B컷에 대해서 지금 베이비 이 0.25를 하냐 0.5냐 애매한 미국 고용 둔화, 이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그거 말고서 이걸 보면 아마 좀 정치로 엮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그걸 제외하고 지금 금투세 자체는 일단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긴 있어요. 크긴 큽니다. 이거는 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다는 거는 좀 여파가 있겠죠. 금투세를 이제 이재명세로 부르자, 개미들 부글부글. 이게 지금 언론사 뭐 이제 헤드라인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 관련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들에 좀 많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게 항의 댓글이 1만여 개, 이런 거는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한, 희망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. 뒤에 이제 9월 24일 금투세 토론이 있는데, 이런 게 좀 분명히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, 그리고 어휴 이분 씨 보기 싫거든요. 제가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나 야나 똑같아요. 어차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 치고 자기 이권 안 챙기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치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지, 뭐 겉으로 이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, 이분 금투세 폐지 기득권자, 이름도 말하기 싫어가지고 기득권자들의 뭐 개변에 속지 맙시다, 이런 막 해가지고 자신의만 논리를 어쩌고저쩌고 펼쳐놔요. 근데 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사실 좀 그냥 말도 안 되는, 애초에 이분 주식을 해본 적 없다고 하죠. 그래서 나 그냥 문장 몇 개만 봐도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예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, 뭐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.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가 과연 오르냐? 지금 상황에서 폐지하면, 유예든 폐지한다고 하면 주가 오를까요, 안 오를까요? 저는 오른다에 그래도 한 8, 90% 정도는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0%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거예요.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까지는 당연히 영향이 주지 않겠지만, 지금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아왔고, 그 악재에 대해서 소멸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튀겠죠. 튈 수밖에 없어요, 지금 상황이면은. 그리고 거기다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습니까? 뭐 애초에 기업, 우리나라는 뭐 주주 환원율부터 해가지고 차이 문제 다른 요소가 훨씬 많거든요.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지금 지수에 선반영된 거라면은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냐. 이것도 선반영이라는 개념을, 단어를 저거를 알긴 알더라고요. 좀 웃기기는 했는데, 만약에 지금 이게 선반영으로 끝일까요? 연말까지 금투세가 계속 유예가 안 나오고 폐지가 안 나오고 계속 시행한다 압박이 되면은 여기서 끝일까요? 저는 저점 이탈 무조건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한 번이 아니라 막 650도 깨고 요런 분위기, 이 주변까지 금투세가 막 계속 질질질질 흐른다.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. 미국이 갑자기 기적처럼 막 다 끌고 올라가. 그러면은 그것 따라서 뭐 삼전 하이닉스 움직이고 엔비디아 따라서 막 움직이면서 지수를 버티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, 큰 모멘텀의 좀 호재성, 시황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추가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, 뭐 악재도 없다고 치면은 금투세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고 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, 주식시장이 진짜 뭐 0으로 갔다가 환원되고 그러진 않겠죠.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히 연말까지 금투세가 시행되고 내년부터 뭐 거기서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이 말대로 선반영 돼가지고 연말 갔더니 막 코스닥이 지수 막 400 가 있어. 그러면 거기서는 더 밀리기는 사실 쉽진 않겠죠. 최소한 근데 연말까지는 악영향을 줄 확률이 정말 높겠죠. 이 선반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, 애초에 주식을
안 해보셨던 분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막 그 위에 막 뭐 써놨는데 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에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발언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이권이잖아요. 사모펀드 세율이 거의 반토막 나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모펀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더 기득권자들이잖아요. 사모펀드는 뭐 500만원, 1000만원 가져간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억 단위.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기득권자라고 하면은 그 사모펀드 세율 깎아주는 게 좀 더 맞지 않나? 근데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. 그게 현실인 거죠. 그래서 여든 야든 어차피 자기 밥그릇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, 지금 사모펀드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없으면서 이 정도로 갖다가 계속 어필을 하는 거는 이게 보면서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, 근데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키워드도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좀 씁쓸합니다. 그리고 이 정도면은 오히려 그 생각도 들어요. 이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갖다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폐지하겠다, 내 선택으로 뭐 유예하겠다, 이렇게 해서 좀 표를 몰이하면서 이분을 이제 좀 버림패, 어떻게 보면 뭐 뒤에서 챙겨주려고는 하겠죠. 버림패로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계속 금투세에 대해서 연말까지 유예든 폐지든 뭐 해소 안 되면은 연말에 좀 매매 많이 줄이셔야 돼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선택지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. 몇 달 내가 한 분기 매매 쉰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금투세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. 살아있으면은, 유예든 폐지든 안 나오면은. 그러면 진짜 연말까지 가서 공포감의 투매, 막 과투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10월 중순, 11월 이때부터는 포트, 그 전에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안 좋잖아요. 근데 특히 그때쯤부터는 저는 더 유예나 폐지 안 나왔으면은 그냥 포트 싹 그냥 정리할 거 하고서 연말하고 내년 초 요때까지 좀 그냥 설렁설렁 조금 쉬면서 유유자적하게 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생각이 다들 각자 많으시긴 할 텐데 일단은 꼭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리고서 이소영 국회의원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또 이게 24일 9월 24일 토론회에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, 사실 지금 그냥 아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갖다가 좀 거세죠. 특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진짜 뭐 완전 금투세 때문만에 밀린다 이럴 수는 없어요. 왜? 미국 증시 중심으로 갔다가 빠지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옆 동네 혹은 전쟁한 국가보다 더 심하게 이 마이너스 20%,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미국 차트랑 뭐 조금 연동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, 우리나라는 연동이 되는 척하다가 더 밀고 그런 상황이죠. 그 차이가 엄청 커요, 간극이.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자신한테 전화를 줬다. 시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뭐 금투세 시행 막아달라는 절절한 문자들,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좀 고위급에서도 바뀌고 있다. 시행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데 점점 제 의견에 설득이 된다는 말씀도 주셨다. 거기다가 당 최고위원 두 분께서 전화 줬다. 이런 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뭐 희망이고 이런 걸 보면은 아닌가? 계속 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, 근데 일단 뭐 정치는 표를 위해서 하는 거고, 저는 이 정도면은 그 생각도 합니다. 그냥 진짜 한번 시행해봐. 시행해봐. 지금 그건 있거든요. 여당은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이득이에요. 극단적으로. 여당은 시행을 해도 이득이고 안 해도 이득입니다. 왜? 금투세를 시행하면은 우리나라 지수 밀리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원망을 야당 측에 덮어 씌우겠죠. 덮어 씌운다기보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원망을 타겟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금투세 이름을 바꿔서 막 명칭을 내세울 정도로 언론사들이 막 도배되고 하는데, 당연히 타겟팅은 그렇게 넘어갑니다. 여당이 뭐 안 하더라도.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만약에 폐지나 유예를 시킨다?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게 엄청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어차피 뭐를 하든 시행을 안 하든 죽 써서 이제 주기 싫은 여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과연 좀 어떻게 선택을 할지,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
뭐 신년 엮으신 분들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솔직하게 금투세에 대해서 뭐 여야 어디를 좋아하고 그건 제외하더라도 그 금투세가 지금 이 시스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안 한다는 거는 솔직하게 그냥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은 아마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계실 확률이 높고 앞으로도 못 벌 확률이 높아요. 마인드 자체가 주식 금투세에 대한 이해, 시장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하니까 금투세 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결국 24일 그게 좀 중요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자, 그래서 지금 누군가한테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금투세는 지금은 좀 폐지를 어디를 내가 뭐 여든 야든 지지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 자체 시장에 대해서 뭐 해외 주식 할 거 아니면은 일단은 좀 생각이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.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시다. 우리는 성인이고 최소한 주식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는 조금 유예든 폐지든 나오는 게 분명히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거든요. 반대로 저 시행은 좋을 건 없지만 악영향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. 그거 생각해 두시고 자 요번 주 뭐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이랑 뭐 가격 공지 예정 요게 있는데 좀 찌라시성인지 여하튼 위고비 키워드 뭔가 발표가 나오고 하면은 위고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뭐 펩트론 그리고 뭐 라파스 블루엠텍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보통 위고비 관련주들로 좀 움직였습니다. 이번에 지수 밀리고 하니까 조금씩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애플 아이폰 16 등 신제품 발표 예정. 그래서 아이폰 16에다가 뭐 이제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 정도를 좀 얹어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온디바이스는 근데 뭔가 반도체 쪽이어가지고 지금 힘을 아예 못 써요. 엔비디아 하락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섹터 자체, 업종 자체의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흐름이고 AI 쪽은 뭐 오픈 AI 하면은 폴라리스 AI, 폴라리스 오피스, 이스트 소프트, 그 다음에 SP 소프트 뭐 한 요 정도가 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. 그리고 수요일 이게 10일이었는데 현지 시간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트럼프 해리스 첫 TV 토론인데 이거 장중에 좀 보면서 근데 이게 좀 데이트레이드니까 발언 하나에 대해서 막 변동성 관련 정책이라던가 뭐 나오면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서 비전 스펙 7호 그리고 CPI 발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9월 10일 민주당 지역화폐법 본회의 요거를 계속 좀 어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번에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뭐 시장에서 뭐 주도 테마하고 그러진 않는데 보통 코나이랑 갤럭시아 시리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유럽 종양 학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자 9월달 초 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브 보피 이게 좀 갑자기 언제 등장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지수 따라서 그냥 대다수의 종목들이 줄줄줄 새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좀 낙폭 만들어지는 곳에서 뭐 보피 출시 하면은 좀 탁하고 튈 수는 있지 않나. 대신에 그거는 좀 단발성 이슈이고 9월 16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전략 공개 예정 FOMC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는 이전 주말 뭐 8월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이후에 이제 좀 지수가 안정이 되던 뭐 저점을 좀 만들고 그 주변에서 좀 기든 아니면 뭐 좀 극적으로 돌리든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제 0.5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키워드를 붙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하면은 거기 뭐 한 일주일 안팎으로 저점은 또 만들지 않을까.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일단은 좀 좋게 그 주변에서 뭐 투매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일단 우리나라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이번 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지수 포지션만 봤을 때는 지금 한번 좀 전저점 이탈할 확률이 엄청 높아 보이거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5 이거 찔끔 밀리면은 바로 전저점이죠. 5% 거기다가 깨면은 뭐 공포 투매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미국 움직이지만 않은 미국이 크게 밀리고 막 2%막 선물이 3%막 4% 그런 거 밀리는 거 아니면은 이런 주변에서는 버텨주는 액션을 보여주거나 살짝 깨더라도 일단 좀 바로 턴 강하게 시킬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일단 이번 주도
어느 정도 좀 하락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두 개, 19일 FOMC 중요하고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. 여기서 이때까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. 과연 언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론, 그 다음에 막 지금 뭐 법안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어필을 하긴 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금투세 여기서 좀 당론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,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.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뒤에 좀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렇게 좀 응원을 해야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뭐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, 규칙 정지 뭐 법안 포함 이런 거는 뭐 첨생법, 바이오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 첨생법은 CDMO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 좀 버티죠. 바이넥스, ST팜 그리고서 뭐 나머지 바이오 애들도 있고 한데 일단 그거,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잡다하게 많아요. 토큰 증권 개정안 이번 주에 좀 재발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제 STO도 금요일날 뭐 반짝하고 이제 막판에 쭉쭉쭉 핀거 슈팅 주고 확 하고 밀리면서 그것 따라서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거든요.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핀거 따라서 슈팅 만들고 핀거가 확 밀어버리니까 그것 따라서 좀 하락하고 시간에까지 밀렸는데 SM, 머니트리, 핀거 이런 것들은 뭐 코인 시세 혹은 이제 저 뭐 STO 법안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그래도 그냥 좀 무너지진 않네. 저번 주에 그나마 시장에서 매매를 좀 할 만한 그랬던 종목군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 주도 뭐 분봉사 뭐 이런 구간들 이탈을 할진 모르겠지만 시간에 좀 빠졌거든요. 해서 좀 반응을 주는지. 그래서 토큰증권 STO 쪽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제도와 진도 나갈 것이다. 토큰증권 뭐 법제화 이런 것들 여야가 힘을 합치는, 지금 금투세 쪽도 좀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STO는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트럼프 빈종이와 펜 만들고 토론, 해리스 트럼프의 진검승부 11일 10시에 생중계한다. 그리고 해리스 주말 끼고서 미국 거물급 CEO 90명이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지지한다. 공식화.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. 그래서 뉴스는 해리스한테 좀 호재성 뉴스죠. 그래서 일단 우리바이오, 오성첨단 소재, 그다음 뭐 화일약품 에머리지 이런 마리아나 관련 주들, 그리고 낙태 관련해가지고 현대약품, 명문제약 등등 해리스 관련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트럼프 관련주들도 재건 정말 잘 버티죠. 지수 대비해서 날마다 뭐 한 4% 5%씩 계속 이 구간에서 버티긴 버텨요.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좀 깨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랑 뭐 SY 스틸텍, 데모, 현대해보다임, SY 유신 등등 재건 이슈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결국 좀 긴 호흡에서 보면은 전쟁 휴전 이어지긴 하겠죠. 해가지고 그런 트럼프 해리스 엎치락 뒤치락 11월 대선까지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전은 뭐 9월 중순에 이제 체코 방문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한전산업이 좀 이틀 조정 하루 하고서 어제 금요일 한번 좀 반짝 슈팅을 만들기는 했어요. 분봉에서 그래도 슈팅 만들고 지지해줬다가 시세 주고 그 자리 조금 이탈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좀 땡겨 올리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 요 정도가 이제 방문하면은 원전 기대치 좀 반영하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반도체는 지금 거의 그냥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고점에서부터 이제 더 치고 못 나가면서 모든 거를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, 반도체 쪽은. 그래서 이런 거는 업황 엮이는 것들은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. 세력주랑 좀 다르게 수급,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하반기 금리나 뭐 첨생법 뭐 이런 것들 계속 있고 뒤에 계속 있습니다. 뭐 유럽 종양학회든 뭐든. 그래서 바이오는 종목별로 좀 갈리기는 하는데 지수 대비해서는 좀 잘 버티는 애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.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여기는 그래도 봐야죠. 유한양행도 이제 좀 5일선 깨면서 꺾이기는 하는데 그냥은 안 무너져요. 이 구간 저점 좀 슬쩍 이탈하더니 땡겨 올리고 유한양의 우가 탄력이 진짜 좋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, 셀트 시리즈는 이제 뭐 금요일 지수 대비해서 뭐 120선 일단 좀 버티는 움직임이 있고, ABL 바이오도 좀 많이 밀려서 그런지 이런 바이오 쪽들, 그리고 HLB는 좀 내려왔으면 하는데 얘는 이번 달 중에 FDA 뭐 그런 거 늦어도 10월인데 그거 나오면 이제 좀 단기 제로 소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외에 뭐 비만 치료제까지 바이오는 좀 다양하게 개별 이슈들,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
개별주들에서 좀 움직이는 애들 대봉 LS, 샤페론, 셀로메드. 셀로메드는 그냥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죠. 얘는 이전에도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. 중간에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어가지고 막 뭔가 문제, 재무 안 좋거나 해서 정지, 근 1년 정도 하다 풀리고 그 뒤에 막 해먹고 이런 것들.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게 CCS도 있었죠. CCS도 요때 얘 그냥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초전도체를 엮으면서 얘도 이렇게 막 정지 한 2년 하다가 뒤에 막 거하게 해먹는 거거든요. 어차피 망가진 기업이 새롭게 살아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저런 종목들에서 날 잡고 막 좀 액션하는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뉴스 계속 좀 끼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공고 주간사 공고 입찰 그게 5일 날에도 안 올라왔는데 일단 그게 비공개 입찰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공개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가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진행 중이라고 오늘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입찰을 안 하면서 이게 사업이 멈춘 건가 싶었는데 진행 중이라는 거. 그리고 대왕고래 보러 해외 석유사들 또 온다. 석유공사 9월 2차 로드쇼. 이번 달 하순에 2차 로드쇼 진행한다. 그리고 엑스모빌, 아람코 이어서 동해 시메가스전 유망성, 뭐 검증 참여 이런 것들. 그리고 초기 투자하겠다 의향이 있는 메이저 기업도 있고 뭐 국내 기업에도 데이터 공개 계획. 그리고 추석 지나면은 대왕고래 첫쌈 밑그림 나온다. 이번 주말에 뉴스들이 뭐 한 4-5개 좀 넘게 붙는데 대왕고래는 뭐 계속 있어요. 이번 달 중에 뭐 전략회의에서 상세한 사업 일정 발표 예정 이런 것도 있고 뭐 시행령 개정 추진 그리고 해서 그래도 이게 좀 요 부분은 살짝 그건 있거든요.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1차에서 그냥 로드쇼 뭐 계약 체결하고 했으면은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거는 또 국가 산업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. 그래도 대왕고래 관련해서 뭐 좀 공고 입찰 그런 거 영향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. 매도가 좀 나왔죠. 해가지고 쭉쭉쭉 밀리고 했는데 그런 키워드와 함께 얘네들 지금 차트는 꽤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강했던 애들 한국가스공사, 뭐 화성밸브, 포스코, 인터, 그다음에 뭐 웨이버스, 한선, GS글로벌, 태강 뭐 등등 여기는 끼 좋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이래저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 왜 뭐 금요일은 자율주행 움직이고 막 개별주들 막 움직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잡스러워요.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일단 뭐 슈팅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일단 엄청 좀 잡스럽습니다. 그리고 그게 이번 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시장 자체가 시황이 턴시키는 건 일단 뭐 미국 따라서 다를 거거든요. 그래서 꼭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하는 말 당일주의 보시고 기간외인 수급 추세 보시고 거기다가 뭐 미국 선물 보셔야 된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런 것들. 그리고 시장 안 좋고 하면은 당연히 해지 애들 신라섬유 뭐 양지사 이런 것들 또 튈 수도 있겠죠. 시간에 좀 튀기는 했는데 뭐 요거랑 뭐 코데즈 컴바인 요번에는 양지사가 대장 안 하고 신라 코데즈 뭐 요순으로 좀 움직이긴 하던데. 자, 그래서 요번 주 일단 뭐 뉴스들 붙고 하니까 STO 대왕고래 그 다음에 뭐 개별주들이 일단 좀 난잡하게 많기는 해요. 그리고서 뭐 햇지랑 뭐 신규 상장 그리고 뭐 바이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뉴스 쪽에서는 뭐 큼직큼직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해리스 관련해서 주말 중에 뭐 좀 좋은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뭐 해리스 뭐 반짝 하나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 주도 그랬지만 9월 첫 번째 주랑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좀 시장 안 좋을 확률 높다 계속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런 거 꼭 고려하시면서 지금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진짜 좀 강한 종목으로 압축을 하던가 장중에 내가 매매를 할 거라면은 평상시보다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더 압축을 해야 돼요. 시황이 좋을 때는 좀 느슨해도 시장이 그냥 올려주는 힘이 있거든요.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충 그냥 종목 좀 어중간하다 싶으면은 잘라내야 돼요.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장중에 이거 뭐 내 기준에 A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B에서 C급인 것 같다? 잘못 그런 것들 그냥 꽝 대신 닭으로 안 보이니까 A급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거 B급이라도 할래 C급이라도 할래 하는 순간 손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시장이 안 좋을 때는
아예 내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더 좋은 종목들, 부합되는 종목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어중간하게 매매하면은 손실 계속 악순환 이어지는 케이스가 시장이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. 안 좋은 시장이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앞쪽 부분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고유의,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,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진 모르지만 해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,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죠. 연말까지 해가지고 내년 시행할 수도 있고 한데, 해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나라 하반기 지금 남은 시간은 시장은 매매하기 정말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. 지금도 난이도 정말 높은 편이거든요. 시장 경험 오래되신 분들 또 공감할 거예요. 코로나 이전 시장보다 조금 더해요.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이 상당히 적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 그때보다 더합니다. 이런 16년, 17년 요때는 그래도 뭐 바이오랑 뭐 기간,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뭐 핑퐁하고 막 요때는 그래도 할만했었는데 19년도, 그 다음에 막 조금 과거로 넘어가면 14년, 요때 16년 요런 느낌을 지금 좀 시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, 내가 그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,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서 호흡 가다듬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할지, 아니면 차라리 아예 여기서 하다가 진짜 과투매가 나올진 모르지만 지금 또 괌에도 바로 들어왔거든요.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서 RSI 30 밑으로 깨졌어요. 이런 거는 이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투심 똑같아요. 지금 유리 금가 있어. 뭐 찔끔찔끔 나오고 하면은 팔아야 돼. 사람들이 광기에 지금 공포감에 젖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차라리 할 거면은 좀 투매성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접근을 할지, 전략은 이것저것 세울 수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. 이번 주도 좋기에는 일단 미국이 뭐 든든하게 버텨주면 모르겠는데, 만약에 미국이 잘 버텨주더라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 우리나라 계속 이런 키워드들,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. 그거 꼭 생각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좀 돈 많이 버시는, 그리고 이번 주 좀 잘 벌어가지고 추석 연휴에 이제 뭐 조카들 선물이라도 좀 용돈이랑 어르신들 챙겨드렸으면 합니다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